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32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이육사 시인의 광야. 자, 우리가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서는 오늘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 될 건데, 자, 오늘 이 작품도 우리가 기존에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일단 시에 대한 감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감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소재로 해서 연습을 한 작품 한 작품 해나가고 있는데, 자, 현대시만 해도 벌써 30작품이 넘었고, 고전 시각까지 합치면 거의 50작품 가까이가 다 되어가고 있어. 자, 이렇게 연습했던 작품들 하나하나가 그냥 개별 작품으로 너희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시를 보는 눈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자, 그 체화 과정을 통해서 또 너희가 공부하는 태도로서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나의 생각인데, 자, 오늘도 일단은 보기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뭐 시험장에서 처음 접하는 작품이다. 이런 똑같은 전제를 좀 해보고 그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에서 어떠한 단서들을 어떻게 의미적으로 연결해 했었어야 되는 건지, 자, 너희들이 먼저 해봤을 거니까 너희들의 그 흔적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일단 우선 작품의 제목을 보니까 광야라고 되어 있어. 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부분의 뜻이, 자, 일단 넓게 펼쳐져 있는 들판, 뭐 이런 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거든. 자,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단어가 제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단어 하나만 갖고 우리가 작품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 자, 그래서 광야가 가지는 어떤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 자, 이걸 가지고 전개 과정 속에서 제시되는 어떤 시의 정보들하고 계속 연결을 좀 지어봐야지 우리가 왜 이 작품의 제목이 광야가 붙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작품을 1년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 자, 일단 주목해야 되는 표지는 요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시간 표지가 조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자,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건 의미상으로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겠지.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하늘이 처음 열렸대. 자, 우리가 하늘이 열렸다, 뭐 이런 거에서 처음이라는 어떤 단어가 주는 어떤 태초의 이미지, 자, 이것도 과거라는 이미지하고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하늘이 처음 열렸던 그 까마득한 날 과거에, 자,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라는 말이거든. 자, 그럼 들렸으랴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서리적 표현이 쓰인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자, 어떤 정보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구는 소리의 의미는 구체화될 때 다 양상이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일단 다구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닭이 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생명체의 소리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위에서 봤었던 과거라고 하는 어떤 태초의 이미지, 자,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어떤 공간,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생략이 돼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제 과거에 하늘이 처음 열리는 그런 까마득한 과거에 이런 생명의 소리조차도 들을 수가 없었던 공간이었다. 자, 이런 어떤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러면 뭔가 원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어떤 광야, 자, 요걸 좀 드러내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언을 연결시켜서 좀 읽어보면,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이렇게 이언이 돼 있는데,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 시절에, 자, 산맥들이 바다 쪽을 향해 쭉 뻗어나가는 모습, 자, 그것을 이 산맥이 바다를 향해 휘달려 간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연모한다는 표현이 나왔거든. 근데 연모한다라고 하는 게 사모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감정과 관련된 거야. 자, 근데 산맥들이 연모한다고 표현이 됐지만 연모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감정이기 때문에. 자,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연모란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데, 자, 그렇게 연모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요 산맥을 지금 뭐 한 거냐면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야. 자, 의인적인 표현을 쓴 건데, 자, 근데 그렇게 연모해서 휘달릴 때, 바다 쪽으로 향해 쭉 뻗어나갈 때, 자, 너희들 머릿속에는 산맥이 바다를 향해서 쭉 뻗어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차마 이곳을, 그럴 때도 차마 이곳을,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곳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작품 제목인 광야가 될 거고, 이 광야라는 공간을 범하지는 못하였다라는 말을 썼어. 자, 그럼 여기서 범하다라고 하는 건 침범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런 산맥들조차도 침범할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봤었던 1년부터 연결을 해보면 그 광야라는 공간 자체가 생명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아주 원시적인 공간이었지만, 자, 그렇지만 그 공간은 또 어떤 것도 이렇게 침범할 수 없었던 특별한 공간이었다. 자, 그러면 이연에서의 광야는 특별한 공간으로서의 어떤 광야라는 공간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간적인 정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처음에는 어떤 원시적인 공간이었지만, 자, 그 공간이 원시적이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공간, 누군가가 쉽게 침범할 수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다. 자,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이 연결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연결지어서 3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끊임없는 광음할 때 이 광음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학교에서 융합합성어라고 하는 걸 배웠을 텐데, 자, 우리가 합성이 되는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어근의 의미가 사라지고 그 결합되는 과정에 완전히 다른 제3의 의미로 바뀌는 합성어, 이걸 우리가 융합합성어라고
광음합성어라고 하거든. 자, 광음이 대표적인 융합합성어인데, 자, 원래 광음은 직역을 하면 광자가 빛광자고 음자가 그늘음자야. 자, 그럼 빛과 그늘이잖아. 자, 근데 그렇게 의미가 되지 않고 융합합성어가 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세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 자, 그러면 끊임없는 세월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세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밑에 보니까 부지런한 계절이, 자, 그럼 부지런한 계절할 때 계절도 시간적인 개념인데 그 계절이 부지런하대. 자, 그럼 이것도 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요 자체가 두 개의 표현을 우리가 묶어서 하나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근데 밑에 이어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피어서 진대. 자, 근데 피고 지는 거 니네 머릿속에서 금방 떠오르는 거 있잖아. 자, 이 자체가 꽃을 연상시키는데,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과 꽃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시간의 흐름. 자, 이것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꽃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도만 더 챙겨보자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 시간 자체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일 건데, 자, 시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 근데 그 추상적인 걸 그냥 드러내면 읽는 독자라든가, 자, 좀 어려우니까 이 자체를 뭔가 좀 구체성을 띠고 있는 사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꽃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 자, 이 구체적인 사물이 피고 지는 그 행위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도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 하나 정도는 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 뭔가 뜬금없이 강물이 길을 열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싶어. 자, 근데 시에서 어떤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뭔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게 없다면 구체적으로 자, 무슨 의미가 담긴 표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아까 위에서 나왔었던 것이 시간의 흐름이었잖아.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과 연관지어서 그 속성과 초점을 좀 잡아서 생각을 좀 해본다면 어떤 세월, 시간, 뭐 조금 더 넓히면 그것들이 종합된 어떤 역사, 자, 역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나 세월의 흐름인 거잖아.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 그러면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은, 자, 이렇게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지는 이렇게 어떤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쭉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1년부터 지금까지를 종합해보면 이런 것 같아. 처음에 원시적이고, 자, 그 다음에 특별했던 공간, 이 광야라는 공간 속에서 이렇게 시간이 내지는 뭐 역사가 시작되었다. 자, 이 정도로 의미 연결을 3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정도 너희가 읽어냈으면 아주 훌륭한 거고, 읽어내지 못했다면 일단 우리가 1, 2, 3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정도는 너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연결해서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 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시를 뿌려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일단 1년부터 3년까지 하고 다르게 지금 요 사연에서 시간 표시 바뀐 거 보여? 자,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표시가 보이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1년부터 3년까지는 자,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와 관련된 어떤 시상 전개를 쭉 해왔는데, 지금 4연에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표지가 지금 등장했어.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광야에 눈이 내린대. 자, 너희들은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잘 떠올리던데, 자,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우리가 낭만적인 배경으로서 눈 내리는 어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가지고 있고, 또 한 측면에는 어떤 차가움이라든가 혹독함, 어떤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속성도 가지고 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의미적인 측면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자,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자, 근데 이 매화라고 하는 꽃의 속성이 뭐냐면, 자, 눈이라든가 차가움, 어떤 이런 요소들은 꽃을 뭔가 살아가기가 힘들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매화는 눈을 이기며 추위를 이기면서 피어나는 꽃이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그 매화가 눈을 이겨내며 피어 있고 그러면서 향기를 피우고 있다며. 자, 그러면 이 매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자, 눈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 극복의 이미지를 담고 있거든. 자, 그러면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보와 정보의 의미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맥락을 판단하는 거지, 너희들 머릿속에서 들어있는 어떤 고정화된 지식이라든가 배경식 이런 것들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문학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너희들한테 조언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너희가 관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꾸 외우려고 들지 말라는 얘기지. 자, 눈이 내려. 자,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화가 그 상황을 극복하며 향기를 피우고 있어. 자, 근데 그 밑에, 자,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시를 뿌릴 거래. 자, 노래시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확 와닿는 말이 아니야. 자, 그런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의미가 이렇게 잘 달라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 노래 자체가 어떤 상징화되거나 함축화된 표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표면적인 화자가 나왔어. 자, 근데 씨를 뿌린다고 했거든? 자, 근데 이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는 원래 어떤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잖아. 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노래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싶은 것이 지금 화자의 소망인가 봐. 우리가 요 정도는 읽어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챙겨둬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나라고 하는 표면적인 화자는 지금 1인칭이잖아. 자, 근데 1인칭의 화자일 때 지금 문장의 형식이 어떻게 됐냐면, 뿌려라, 이렇게 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원래 우리 문법상으로는 1인칭 화자일 때는, 자, 문장의 형식이 명령이나 청령을 쓰지 않아. 자, 우리가 뭐 나 학교 가라, 나 밥 먹자, 이렇게 또라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병신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원래 문법상으로는 1인칭이 왔을 때는 명령형이나 청령을 쓸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뿌려라 라고 하는 명령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 자, 그래서 요 자체는, 자,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시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학적인 개념으로는 시적 허용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겠지. 자, 그래서 표현수사법은 이렇게 알아두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거겠네. 노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는 알 수가 없지만, 씨를 뿌려라 라는 말은 내가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자, 그럼 여기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뭐하고 연결 지을 수 있냐면,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한 요것과 뭔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매화가 향기를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뭔가를 극복하겠다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노래에 씨를 뿌리는 이 씨를 뿌리는 행위조차도 뭔가 같은 맥락으로 부정적인 맥락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이것을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의지를 담고 있는 편이다. 자, 요 정도는 일단 4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마지막 연 5연을 정리하고 전체 작품을 마무리해보면, 자,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자, 여전히 노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의미는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파악하기가 쉽진 않아. 자, 근데 5연을 같이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전개하고 연결지어서 읽어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 자, 일단 우선 시간 표지가 또 바뀌었어. 자, 청고의 뒤라고 하는 시간 표지가 또 바뀌었는데, 자, 1년부터 3년까지는 까마득한 옛날이었고, 자, 4년은 지금인 현재였고, 자, 근데 5년을 보니까 이 시간 표지가 청고의 뒤라고 나와 있거든. 뭐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정도의 의미니까 어떤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시 전체 흐름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 중인 거야. 자, 미래 시간을 어떤 상정을 한 건데, 이 미래 시간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거래. 그 초인이 목 놓아 부르게 하겠대. 자, 그러면 생략된 말 느껴지지. 자, 초인이 무엇을 목 놓아 부를 것이냐라고 말했을 때,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전에 씨를 뿌리고 그걸 통해 얻어낸 결과물인 노래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 생략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아까는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아까 4연 얘기하는 거야. 4연에서는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화자의 태도 자체가 이 5연을 읽어보니까 하나 더 챙겨야 될 게 생겼어. 자, 아까 노래 씨를 뿌리는 행위. 자, 4연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자, 내가 뿌리는 이 씨를 통해서 노래라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소망의 정서가 담긴 행위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노래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 초인을 위한 거였지. 자,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는 초인을 위한 거였네. 자, 그러면 초인이 그 광야에서 목 놓아 불렀으면 좋겠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 화자의 소망이거든. 자, 그렇다면 화자의 태도, 요 씨를 뿌리는 4연에서 요 태도는 우리가 그 백마 타고는 초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내지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자, 이런 어떤 화자의 태도가 지금 반영돼 있었던 거였어. 근데 우리가 4연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5연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4연에서 이 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도 4연에서 뭐 희생적인 태도, 희생양의 이미지 이렇게 핵심 정리된 거 보고 판단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꾸 와닿지도 않는 것들을 자,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안 되다 보니까 억지로 외우는 거고, 그렇게 문학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재밌겠냐고. 자, 그러니까 의미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자꾸 판단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내가 뿌린 시를 통해서 얻은 노래라는 결과물, 자, 이것은 화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청고의 뒤에 올 초인을 위한 것이었다. 자, 그렇게 알게 됐고, 자,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자, 여기서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르는과 여기서 하리라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거든. 자, 그런데 각각의 주체가 달라. 자, 목 놓아 부르는 주체는 여기선 초인이겠지.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이 주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부르게 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냐면 화자가 되는 거야. 표면적 화자. 자, 그러면 표면적 화자는, 자, 노래 씨를 뿌려서 아주 먼 미래에 그 초인들이 이곳에서 그의 결과물인 노래를 이렇게 목 놓아 부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의지의 표현. 자,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주체, 여기서 부르는 주체와 자, 이 하는 주체의 어떤 설정도 명확하게 좀 해놔야 너희가 의미가 연결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시 전체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자, 우리가 1, 2, 3년 과거를 통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원시적이고 좀 특별했던 공간이야. 근데 그런 공간 속에 우리 어떤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공간 속에는 지금 눈이 내리는 부정적인 현실로에 놓여져 있어. 자, 그런데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그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해서 나는 그 공간 속에 굴하지 않고 뭔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자, 그들 뒤에 올 초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 시 전체의 어떤 흐름이 파악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어떤 정보들, 자, 외적 정보 없이 읽어냈던 표면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단 작품의 전체적인 윤곽만 좀 정리해 두고 가면, 일단 화자는 표면적 화자 나가 등장을 했어. 자, 나가 등장을 했는데,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라고 말하면, 뭐 원시적이고 좀 특별했던 공간,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시간과 역사가 흐르기 시작했던 이 광야에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어땠느냐? 자, 그러면 매화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게 했지만, 그 눈 내리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향기를 은은하게 피우는 그런 매화처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극복 의지, 자, 극복 의지가 드러났다 정도로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지금 내가 씨를 뿌려 노래를 얻고자 하는 어떤 소망도 드러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년 오연을 통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초인이 그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하겠다는 태도, 희생과 헌신하겠다는 태도. 자, 우리가 요 정도를 잡아내면 아주 나이스하게 잘 잡았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주제를 항상 늘 도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자, 일단 눈 내리는 현실, 그 눈 내리는 현실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과, 극복하고자 하는 소망과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 이렇게 하나 잡으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위한 어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 자, 이렇게 우리가 잡으면 이 작품의 주제를 잘 정리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의 표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너희들이 확인했지만, 자,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하고 있다. 자, 이게 가장 지금 대표적인 어떤 특성으로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연들을 정리하면서 1년에서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서리적인 표현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의인적인 표현하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비유도 있었고, 꽃으로 비유한 것도 있었고, 자,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도 정리할 수 있냐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형상화했다. 구체화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4연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시적 허용이 있었거든.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라고 하는 시적 허용의 표현도 있었어. 지금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표현상의 특징들도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서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시험 문제 내기도 참 좋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나열했었던 요 정도의 표현상의 특징은 이 작품과 관련해서 잘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늘 마지막에 거치는 보기의 필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보기와 관련된 독해가 먼저 선행이 됐다면 작품을 이 읽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수월했을까를 너희들이 판단해보는 시간, 이 보기를 통해서 또 한번 판단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자, 보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 이 시를 쓴 이육사는 항일운동에 몸을 바친 사람이다. 자, 이 시에는 항일운동에 몸 바친 이육사의 투철한 현실 인식과 투사적인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자, 그리고 행동적 실천에 신명을 바친 그 신 이육사의 예언자적인 통찰력이 드러나 있다. 자, 그는 우리 역사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자,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런 유토피아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자, 그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랬어. 자, 단시간에 유토피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런 희생을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대. 자, 그러면 이 보기 속에 보면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이 측면은 너희가 눈으로 봐도, 자, 어떤 시대적인 맥락과 연결지은 어떤 상황 정보야. 자, 그리고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투철한 현실 인식이라든가 투사적인 정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응에 대한 정보였거든. 자, 근데 이 반응에 대한 정보가 좀 추상적인데, 밑에 보니까, 자, 어떤 유토피아의 실현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된다. 그 희생을 자신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반응에 대한 정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에 대한 정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상황에 대한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를 같이 줬다라고 하는 건 이 시 전체의 주제의 윤곽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독해하면서 정보를 선점하고 나면 그 정보의
정도의 선점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읽어낼 때, 자, 우리가 눈 내리는 현실은 일제 강점의 현실과 연결 지으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노래에 시를 뿌리는 그 행위는 자신이 뭔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그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뭐까지 꺼낼 수 있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이 노래라고 하는 측면,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하고 싶었거든, 초인들이. 자, 우리가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이 광야송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조국의 광복, 자, 조국 광복이라고 하는 그 측면이나 그것을 통한 기쁨, 우리가 이렇게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져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그 이전에 암기했었다는 내용이잖아.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암기를 했으니까 아는 건 당연하겠지. 근데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자,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선점하기만 하더라도, 너희가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들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었던 그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암기식의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보기가 반드시 제시한다는 어떤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보기가 주어졌을 때 이 보기를 활용하는 측면만 잘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굳이 너희들 머릿속에 암기하는 그 측면의 시간이 내지는 그 노력이 덜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매끄럽게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이 보기의 중요성이 항상 늘 중요하다. 수능 특강에 들어와 있는 작품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32작품째 하고 있지만 이 보기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어. 그래서 이 보기의 필요성을 너희가 그런 측면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품도 마무리하고 수능 특강도 마무리를 지을게. 자,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고전시가든 현대시든 수능 완성 중심으로 작품을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을 또 연결지어서 할 건데, 자, 우리가 뭐 시간 순서상 다음 시간엔 또 고전시간 작품을 봐야 되거든. 유형편에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이 연시조 작품이 하나 실려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보면, 자, 고전시가에 2에 매초명월이라고 하는 한시가 실려 있어. 그래서 그 두 작품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테니까, 자, 너희들이 수능 완성 책에서 그 작품들을 찾아서 너희들 흔적들을 남겨보고, 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난 다음에 나하고 비교하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